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항문 주위 조직이 노화되고 수분 부족 및 장운동 저하로 인한 변비로 치질이 쉽게 걸리고요.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변비, 섬유질을 잘 안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치질에 잘 걸립니다. 참고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대변이 딱딱해져서 항문이 쉽게 상처가 나고 화장실에 5분 이상 앉아 있거나 변을 오래 참아도 치질에 잘 걸립니다. 치질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있는데요. 보통 출혈은 내치액이 심하고 통증은 외치액이 심한 편입니다. 내치액은 단계가 있는데요. 1기는 이제 가끔 변을 볼 때 이제 피가 나오고 안쪽에 항문이 좀 이렇게 버 있는 그런 상태고요. 2기는 변을 볼 때마다 뭔가 나와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변을 참기도 하는데 뭔가 나왔다가 저절로 다시 들어가는 상태가 2기이고요. 3기는 변을 볼 때 뭔가 나와서 손으로 다시 집어 넣어야지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4기는 뭐가 나왔는데 손으로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4기입니다. 3기 이상부터는 주로 수술이 추천이 되는데 그런데 1기에서 2기는 연고나 좌약, 먹는 약, 좌욕 등의 비수술적 요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약장TV에서는 치질 연고, 좌약, 먹는 약, 좌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거나 넣는 치질 연고입니다. 치질 연고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제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파인 연고는 혈관 수축 성분이 붓기를 완화시켜주고 살균 소독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마취 진통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부보호 상처 치유 성분이 출혈도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청량감 시원함을 느껴주는 성분이 있는데요. 하루 3번 바르거나 넣거나 하시면 되고요. 15세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갑상선 환자,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치질 연고도 혈압, 당뇨, 전립선, 갑상선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연고가 있고 그런 환자분은 다른 연고를 쓰시면 되는데 헤모렉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마취 진통 성분으로 치질로 인한 불쾌감, 자결감,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번 이제 바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헤모렉스 크림의 장점은 소아과에서도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의사의 처방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비교적 안전한 치질 연고고요. 칫솔 크림이라고 또 있는데 이 칫솔 크림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붓기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마취 진통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피부보호 상처 치유로 출혈도 진정시켜주는 그런 치질 연고인데요. 한 개씩 일회용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편리하죠. 왜냐하면은 튜브를 짜서 바르다 보면은 위생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씩 일회용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하루에 한 번이나 3번 정도 적당히 증상에 따라서 바르거나 넣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뇨나 전립선, 갑상선 기능이 있으신 분도 사용해도 되는데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은 다른 헤모렉스 크림 같은 그런 치질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칫솔 크림도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르는 치질 연고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씻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연고를 적당량 짠 다음에 항문에 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은 다시 비누로 씻고 바른 다음에 최소 3시간 이내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연고가 충분히 효과를 나타낸 뒤에 다 씻겨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시간 정도는 볼일을 보지 않는 게 좋고요.
미리 볼일을 보고 연고를 바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치질 연고를 안에 넣는 방법. 흐르는 물에 그 손을 닦아 주시고요. 주입기가 있습니다. 주입기를 튜브에 돌려서 끼우고, 튜브를 약간 짜가지고 주입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고가 약간 새어나오게, 살짝 새어나오게 한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그 주입기를 좀 발라가지고 연고를 발라서 좀 미끌미끌 거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튜브를 항문 안에다 넣고 살짝 짜줍니다. 살짝 짜서 좀 나오게, 그래서 좀 안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고, 다 끝난 다음에 손 닦고 화장실에서 볼 일은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볼 일을 보면 좋고요. 약효가 충분히 발효가 되게끔. 자, 두 번째, 치질 좌약입니다. 좌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테리산 좌약이 있는데요. 이게 박테리아 배양액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아니고 죽어있는 대장균의 사균체인데, 이게 치질로 인해서 수반되는 그 세균 감염에 대한 그 국소 면역요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죽어있는 박테리아 배양액이 면역을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문 재감염을 방지하고 염증을 또 완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씩 아침 저녁으로 삽입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은 배변 후에 삽입해 주시면 좋고, 실질적으로 이 좌약은 주로 취침 전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자면 되니까. 낮에는 움직이다 보면 이게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아까 전에 치질 연고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자기 전에는 좌약을 넣기가 편리하고, 보통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센 자제나 프라맥스 좌약 자제는 마취 성분의 그 진통,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마취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좌약입니다. 치질로 인한 통증과 불쾌감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한 개씩 아침 저녁으로 삽입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배변 후에 삽입하고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치질 안에 골만 있는 경우, 황부가 그 환웅이 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심한 것 같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자, 좌약을 넣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닦아 주시고요. 냉장고에, 좌약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던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따뜻하면 좌약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 다 녹아서 넣을 수가 없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딱딱하니까 넣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개봉을 한 다음에 이게 또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약간 묻혀가지고, 물이 묻으면 미끌미끌 거리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주시고요. 왜냐면은 이 대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야지 좀 더 이렇게 내리면 그 좌약이 흘러내리지 않고 좀 더 편리하게 되고요. 왼쪽으로 누워 주시고, 좌약을 항문 안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3cm 정도로 깊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10분 동안, 최소 10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약이 충분히 녹으면서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 안에 작용을, 약 효과를 보게끔 하려면은 10분 정도는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먹는 치질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치질약은 주로 항문 혈관에 작용하는 약들인데요. 왜 항문 혈관에 작용을 하냐면은, 이 그림을 보듯이 이 항문 혈관이 약해지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치질, 치핵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문 혈관을 튼튼하게 잘 잡아주면은 치질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흔한 제품들을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센 캡슐, 그 다음에 프레파베인, 이런 캡슐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감귤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이 늘어지는 것을 막고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정상적으로, 막 붙지 않게 정상적으로 해주고, 혈관 탄력성을 개선시켜주고, 염증이나 붓기, 통증을 다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에 하나씩 복용합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점심 저녁에. 왜냐하면 치질은 오후에 심해지니까 그렇게 점심 저녁에 하나씩 복용하시면 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교적 만성적인 치질, 초기 단계의 치질에 적당한 약이고요. 이게 치질뿐만 아니라
다리가 붓는 경우,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도 혈관이 약해서 정맥류가 생기기 때문에 정맥류에도 복용 가능합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그리고 18세 이상부터 복용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생약 성분의 치질 먹는 약이 있는데요. 치질의 과립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목단피, 작은, 서양 칠렵소 종자,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촉진해서 붓기를 완화시켜주고 혈관의 투과성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붓지 않게 청열 해독, 그러니까 열을 꺼주는데 붓거나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를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식후에 복용하는데 요거는 아침 저녁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드시고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있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던 점심에 먹던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급성 출혈이나 좀 증상이 좀 급한 경우, 급성으로 좀 심해진 경우, 출혈이 좀 있는 경우,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 좀 잘 듣는 편입니다. 15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좌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질은 연고, 좌약, 먹는 약하고 그 다음에 좌욕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좌욕을 하시면은 항문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주면서 릴렉스하면서 붓기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동통과 부종의 완화에 좌욕이 효과가 있고요. 섭씨 따뜻한 물 40도에서 42도 정도에서 온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부종이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5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오래 하면은 항문이 짓무르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좌욕 시 사용하는 물은 그냥 수돗물이면 됩니다. 따뜻한 수돗물이면 되고요. 소금이나 소독약 등의 그 다른 물질을 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항문 자극이나 항문 소양증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수돗물로 하시면 좋고요. 이상으로 치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항문외과 의원이나 약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